안녕하세요. 오늘은 함수와 여러 가지 소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파이썬 언어의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소수들을 여러 가지 사촌 소수, 메르시안 소수, 베르마 소수 이런 것들을 파이썬 언어로 구현해 보는 것. 또 여러분들은 소수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어떻게 자기 자신만의 어떤 소수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래서 소수에 관련된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표는 파이썬 언어의 함수를 이해하고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기존 프로그램을 함수로 변경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한번 더 복습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거울 소수라든지 쌍둥이 소수라든지 소피 제르뱅의 소수라든지 메르시안 소수라든지 베르마 소수를 찾는 방법, 즉 소수를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거울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보고, 또는 쌍둥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보고, 소피 제르뱅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보고, 메르시안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보고, 또는 베르마 소수를 찾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전 의식이 있으면은 이 메르시안 소수가 최대의 큰 소수를 찾는 방법인데, 이 메르시안 소수를 찾는, 즉 53번째, 54번째 메르시안 소수를 찾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수를 찾는 거고,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 요소로서는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기존 프로그램을 함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 겁니다. 자, 그러면은 소수 중에 특별한 성질에 이름을 붙이는 이런 소수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를 거꾸로 순서를 써서 또 다른 소수가 되는 거. 즉 13이 소수입니다. 그죠? 13을 거꾸로 쓰면은 31입니다. 그죠? 31도 소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13하고 31은 이런 거울 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울 소수가 된다. 그 밖에 이런 거울 소수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왜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인터넷에 가가지고 oeis.org에 가가지고 거울 소수를 한번 찾아보면은 13, 17, 31, 37, 71, 즉 13하고 31, 그죠? 17하고 71, 그죠? 서로 거울, 709하고 여기 709하고 907, 그죠? 이런 거울 소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739, 1193. 가장 큰 거울 소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 개념을 알고 서로 소수를 서로 자리수를 바꾸는 것, 서로 131 같으면은 131 서로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수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떤 수가 소수인지 먼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소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울 소수가 될 후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수가 소수가 아니면은 이미 거울 소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어떤 수가 소수인지 판별한다, 그러면 조건문이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소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함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소수가 아니면 이거는 거울 소수가 아닙니다. 그죠? 자, 만약 이 소수라고 하면은, 자, 소수 13이 소수입니다. 그죠?
13이 소수인데 숫자 13을 문자 열 1, 3으로 바꾸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1하고 3을 서로 거꾸로 바꾸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알고리즘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숫자 만약 소수이면은 이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문자열을 바꾸고 나서 이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13일 경우에는 문자열 13입니다. 그죠? 이거를 역순으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만약 175라고 가정하면은 숫자 175가 문자열 17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문자열, 이 숫자 175를 역으로 하는 수를 문자열을 바꾸면은 571, 즉 571이 아니라 사실은 571이 되겠습니다. 그죠? 571이 문자열 57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자열을 역순으로 새로운 문자열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571을 문자열 571인데 이 문자열 571을 숫자 571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문자열을 정수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정수 571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 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소수이면은 뭡니까? 거울 소수가 되고 소수가 아니면은 거울 소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소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울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소수가 아닐 경우에는 거울 소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울 소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에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를 소수인지 아닌지 내 프로그램에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두 번 썼습니다. 그죠? 두 번 썼기 때문에 이걸 소수 판별하는 함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불러 가지고 계속 쓰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쓰면은 한 번 정의된 함수를 여러 군데에서 계속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갖다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함수를 정의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 어떤 사탕이 있다고 합시다. 사탕이 A라는 사탕 봉지 안에 똑같은 사탕이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아 여면은 해당되는 사탕이 그냥 나옵니다. 그죠? 또는 뭐 이렇게 그죠? 껌도 이렇게 잡아 여면은 그 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 특정한 값 또는 특정한 값이 함수 안에 항상 정의되어 있어 가지고 함수를 부르기만 하면 그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탕 봉지를 생각하면은 사탕 봉지, 사탕 안에 이제 같은 사탕이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손으로 집어여면은 사탕이 한 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손으로 집어여면은 사탕이 한 개 나온다. 자, 그게, 자, 그래, 이런 박스에 이거는 무조건 값이 100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00이라는 값이 항상 이게 값을 손으로 잡아여면 100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탕이 아니라 이제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가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함수. 자, 내가 사탕봉지, 사탕봉지라는 이런 함수가 되는 것처럼 내가 함수 이름을 항상 정의해야 되는데 이게 KSKIM 이렇게 정의했다라는 겁니다. KSKIM 이렇게 KSKIM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죠? KSKIM 이 함수 이름입니다. 그죠? 함수 이름이 KSKIM이 되고 여기에 인자가 가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가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input이라는 함수를 사실은 보이지 않게 배웠습니다. 그죠? input input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았습니다. 그죠? 함수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았는데 여기는 인자가 없습니다. 그죠? 무조건 값이 return 100. 무조건 100을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100을 리턴한다. 이게 우리가 아까 봉지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사탕을 끄집어내면 사탕이 한 개씩 무조건 나오듯이 ks킴이라는 함수를 부르면 100이라는 값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함수에 인자가 없고 특정한 값만 이렇게 리턴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거를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정의한다.
자,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함수를 정의한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서는 DEF라고 이렇게 define 한다. 정의한다. 함수 이름은 KSKIM이다. 가로 열고 닫고 이 안에 이제 인자가 들어갑니다. 그죠? 인자가 들어간다. 물론 우리가 사탕을 열 때 손으로 엮는 게 손이 인자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리턴 100만 리턴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쓸 때 define 하고 함수 이름을 쓰고 인자를 쓰고 여기 콜론을 이렇게 붙인다. 콜론을 붙인다. 콜론을 붙인다. 자, 그래서 이게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죠?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를 사용할 때 kskim 해서 kskim을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값이 무조건 여기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가 100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kskim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k라고 이렇게 하면은 k라는 변수 안에 10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kskim 이 kskim이 100입니다. 그죠? 자, 그럼 출력할 때 100이 출력되는 겁니다. 100이 출력된다는 거. 자, 이렇게 간단히 이 값을 함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는 박스 안에 이런 100이라는 게 있고 이 함수를 부르면은 무조건 100만 이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여기 return 100 다이렉트로 이런 방법도 있는데 kkk에는 100을 넣고 kk 값을 리턴해라.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죠? 두 개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충분히 이해되겠죠? 그래서 KKK에 100을 넣어도 되고 내가 변수 이름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죠? 아무거나 쓰고 그게 KKK를 리턴하면은 값을 리턴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거. 이런 냉장고도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값을, 여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죠?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그죠?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또는 냉장고에 이제 물을 넣으면은 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물이라는 인자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는 겁니다. 물이라는 인자를 입력해가지고 그걸 얼음으로 바꾸어가지고 얼음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거. 자, 이게 함수에 이제 안에 특정 값을 준비되어 있는 값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리를 해가지고 값을 내보내는 거. 자, 우리가 조리를 한다라는 거는 우리 수학에서는 다양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법칙을 수행하고 나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섭씨 온도를 입력하면은 값을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하시 온도로 이렇게 보내준다든지 또는 내가 마일이라는 값을 입력하면은 몇 킬로미터라는 값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게 이제 조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꼭 요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요리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요리할 때 뭐 A 구성 요소, B 구성 요소, C 요소를 이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한 개 만들어서 뭐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준다든지 그죠? 김치하고 뭐 물하고 뭐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이게 입력. 그럼 이게 이제 인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인자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인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내가 꼭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리하는 거로 비유하면은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거를 우리는 34라는 값을 내면은 무조건 더하기 70을 해서 보내주는 값입니다. 그죠? 그럼 34가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거. 34를 내면은 현재의 값에다가 70을 더해가지고 무조건 보내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값에다가 70을 더해가지고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KSKim에 어떤 X 값을 넣으면은 이제 define 하는데, 지난번에 define 할 때는 뭡니까? 이게 인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무조건 100이라는 값을 리턴만 해줬으니까. 요리 같으면은 그냥 표준 요리 값을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이 X 값에다가 70을 더한 후에 이 K 값을 저장하고 값을 리턴해서 K 값을 합니다. K 값을 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에 보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자동적으로 대문자가 되기 때문에 좀 에러를 범했는데
소문자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 x는 대문자입니다. 그죠?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파이썬 언어에서는 서로 다르다. C 언어에서도 서로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서로 다르다. 서로 소문자하고 대문자하고 서로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문자 x가 되겠습니다. k는 x 더하기 70행 값을 k에 저장해 놔놓고 이 k 값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인자 값을 입력을 하고 프로세싱을 해서 처리를 한 후에 x 값을 리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ks킴에 여기 34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34를 입력하면 사실 ks킴 34라는 값은 뭡니까? 104가 되겠습니다. 그죠? 104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34를 넣으면은 내가 34를 넣으면은 104가 나온다. 또 더하기 70을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일반화 해가지고 x를 넣으면은 70을 더해가지고 k가 나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표준적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define k스킴 x를 넣으면은 현재 x 값에다가 70을 더해가지고 k 값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다이어그램을 꼭 이해하고 여기 이해가 되면은 요 함수 파이썬 언어에서 요 함수를 내가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남이 정의한 거를 많이 썼는데 이제 내가 지금 직접 하나 정의한 겁니다. 그죠? 아까 첫 번째 정의는 인자가 없는 거, 두 번째 정의는 인자가 한 개 있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무슨 강의를 하겠습니까? 인자가 두 개 있는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인자가 두 개 있는 거를 하기 이전에 한번 내가 더하기 70이라는 이 프로세싱을 하는데 30을 넣으면은 110이 나오고 40을 넣으면은 30을 넣으면 100이 나오고 40을 넣으면은 110이 나오고 x를 넣으면 k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함수 정의하는 거를 요렇게도 정의해 보기도 하고 그냥 바로 요렇게도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이 k 값에다가 x 더하기 70을 한 거를 k 값에 넣는 게 아니라 그냥 x 더하기 70을 다이렉트 리턴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이렉트 리턴을 해본다. 자, 이렇게 인자를 정의하고 함수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나름대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는데 가능한 한 속도를 적게 묻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앞에 프로그램 항상 속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앞에 프로그램 속도가 많이 걸리는가, 뒤에 프로그램이 컴퓨터 속도가 많이 걸리는가? 당연히 앞에 게 많이 걸리겠죠. 그죠? 메모리에 값을 엮고 빼고 할 때마다 CPU 속도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좀 고급 속도에 문제시 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함수 인자 두 개 있는 거. 인자가 두 개 있는 거. 자, 34를 입력하고 80을 입력하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114를 출력한다는 겁니다. 그죠? 인자가 이게 그럼 x가 되고 여기 y가 되고 출력하는 게 k라고 가정합니다. 그죠? 출력하는 게 k라고 가정한다. 자, 그러면 또 너무 쉽죠? define kschem이라는 함수를 정하고 x라는 인자를 넣고 y라는 인자를 넣고 k는 x 더하기 y를 해가지고 k를 리턴한다는 겁니다. k를 리턴한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 34하고 80을 넣으면은 114가 kschem 34, 80은 뭔가라고 하면은 114가 되는 겁니다. 그죠? 114가 된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런 거를 이해를 하면 나중에 수학에서 이놈과 쉽게 이걸 이제 수학식으로 표현하면은 fx, y는 x 더하기 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런 수식을 배웁니다. 그죠? 이럴 때 f에 34, 80이 뭔가라고 하면은 요 값이 뭔가라고 하면은 여기 34, 80에서 114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학을 잘 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은 수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학자답게 짜는 것, 함수를 많이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함수를 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x가 입력되고 y가 입력되면은 두 값을 더하기 k는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define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x는 x 더하기 y 해서 k가 리턴하게 됩니다. 그죠? 해당되는 kskim 요 값이 뭔지를 알겠고 실제 프린터해서 프린터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죠? 가로 열고 닫았으니까 하나의 함수라는 걸 압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내가 프린트 함수는 내가 정의를 안 했습니다. 그죠? 파이썬 만드는 사람들이 이미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미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 정의해놓은 걸 내가 갖다 쓰기만 한 거예요. 그죠? 자,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행상화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가고 한 개의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두 개의 값이 들어가가지고 그 값을 조합해가지고 한 개의 값을 이렇게 리턴하게 하는 거. 이게 함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값을 입력을 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출력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뭐 요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A 재료하고 B 재료를 이어가지고 서로 더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A 재료는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 재료는 더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K는 X 곱하기 X 더하기 Y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 프로세싱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최종 한번 함수를 정리해 보면 함수는 반드시 만들어 놓은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함수는 반드시 만들어 놓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내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쓸 수도 있다. 함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후에 쓸 수가 있고, 또는 함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함수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파이썬 언어에서는 함수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함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DEF라고 씁니다. 그죠? 함수 이름은 어떻게 붙이는가? 함수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함수 이름. 인자는 어떻게 하는가? 가로 열고 닫고 여기에 인자를 여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결과값은 어떻게 전달하는가? 리턴 해가지고 어떤 값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함수에 호출한 거를 이렇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1부터 1000까지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1부터 1000까지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이는 지금 함수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레인지해서 가로 열고 닫고 1, 여하튼 가로 열고 닫았다고 하면은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레인지라는 함수입니다. 그죠? 이 레인지라는 함수를 이제 이 파이썬 만든 사람이 레인지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나는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프린트라는 함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함수가 두 개가 있네. 그죠? 레인지라는 것도 함수고 프린트라는 것도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레인지라는 함수는 1, 1001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사실은 레인지 앞에다 칸마 다음 1이 더 들어가는데 1씩 증가해 가지고 1일 때도 한번 해보고 2일 때도 해보고 3일 때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1001이 초과하지 않는 것, 즉 1000까지입니다. 그죠? 1000까지 반복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sum은 sum 플러스 i 요 문장을 i가 1일 때도 수행하고 2일 때도 수행하고 3일 때도 수행하고 여기에 고 i니까 i 값이 몇이 되는 i가 1이 됐다가 한번 수행하고 2가 됐다가 한번 수행하고 3이 됐다 한번 수행하고 이렇게 1000이 될 때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0까지 합을 다 계산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sum을 호출해 가지고 이 prin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내가 만든 함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만든 함수가 하나도 없다. 자, 이 자체를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다. 이 자체를 하나를 함수를 만들고 싶다. 이 자체를. 자, 이게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def sum 해서 가로 열고 닫았습니다. 그죠? 콜론하고 이거는
리턴할 때 리턴 썸입니다. 합을한 거를 리턴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요까지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요까지 하나를 함수를, 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 함수는 인자가 없습니다. 그죠? 이는 무조건 1부터 1000까지 합을 계산한 50만 500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50만 500이라는 값을 무조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1부터 1000까지 값을 계산한 것을 가지고 갖다 끄집어내는 거. 인자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썸 안에 인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인자가 없다. 자, 그래서 요거를 프린트를 수행하면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죠? 자,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요 문장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함수를 호출하면 이게 이제 50만 500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죠? 출력하면은 50만 500이 된다라는 겁니다.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거 50만 500이 된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게 썸이라는 것이 함수 이름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변수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함수 이름, 변수 이름 이렇게 써도 같은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는 함수 이름이고 그죠? 여기는 변수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 그죠? 일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함수 이름은 안 바꿨습니다. 그죠? 또는 함수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다 바꾸기가 귀찮으면은 이 함수 이름을 뭡니까? 합이라고 이렇게 물론 한글로 써도 됩니다. 한글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합이라고 이렇게 바꾸도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호출할 때 합으로 호출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합으로 호출해 준다. 합으로 호출해 준다. 자, 이거를 1부터 1000까지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어떤 수 인자가 하나 있게끔 하자는 겁니다. 1부터 어떤 수 500을 입력하면 500까지 합을 계산해 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0이라는 자리에다가 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x가 입력을 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x까지 한 거를 결과에 리절트에 저장하고 그 리절트를 화면에 출력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썸을 이렇게 define 썸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리절트였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x가 이제 이 x 자리에다가 아까 1000자리에 여기 1000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의무적으로 1부터 1000까지인데 여기는 x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요 썸에다가 x라는 인자가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1000이었는데 여기 x를 넣고 x를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썸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썸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게 500이면 500을 이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화면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nput 그리고 input이라는 함수 또는 integer라는 함수가 있네요. 그죠? integer라는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죠? 그거를 데이터에 이렇게 저장합니다. 그죠? 그럼 데이터가 만약에 화면을 통해 가지고 500을 입력을 받았다고 하면 500이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5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500. 500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x 자리가 5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x 자리에 500이 되어 가지고 결과가 1부터 500까지 더한 결과가 k한테 리턴이 되고 이 k를 출력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거. 자, 똑같이 이렇게 썸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리절트를 해라라는 겁니다. 리절트를 해라. 어떤 수까지의 합을 계산하는 거. 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리절트를 해라라는 겁니다. 썸은 썸 플러스 I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임의의 수.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함수를 한번 갖다 쓸 때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import라는 함수를 쓴다. import라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random import 하면은 random number, 즉 난수를 만드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랜덤점에 rand.int rand.int하고 1,1000 하면 1하고 1000 사이에 랜덤 임의의 숫자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임의의 숫자를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1부터 1000 사이에 임의의 숫자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1부터 1000 사이에 임의의 숫자죠. 요 함수를 갖다 쓰는데 물론 이거 랜덤이라고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import 랜덤이라는 이미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다 만들어져 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수입해가 와가지고 나는 갖다 쓰기만 한다. 그죠? 자, 이렇게 갖다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갖다 쓰기만 한다. 자, 그러면은 1000개의 이거는 이제 1000개의 랜덤 넘버를 1부터 1000 사이의 값입니다. 그죠? 1부터 1000 사이의 값을 1000개를 받아가지고 출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임의의 또 숫자를 몇 개를 하냐면 1부터 1000 사이의 숫자 중에 1000개가 아니라 100개를 해본다든지 10개를 해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인풋, 인자, sum에 x 자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x 자리 들어가고 똑같이 만약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1하고 1000 사이의 값인데 1하고 1000 사이의 값이 아니라 A에서 B 사이에 랜덤 넘버를 오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A에서 B 사이에. 그럼 입력한 값도 하나가 있고 인풋 값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인풋 값이 3개. sum의 x 자리에 x, a, b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a하고 b. 그죠? a하고 b.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a하고 b. 자, 그러면은 여기 sum 자리에다가 입력받은 것은 어떤 몇 개를 입력할 때 데이터가 입력받고 20하고 30 사이에 랜덤 넘버만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sum 자리에 데이터에다가 20, 30. 그죠? 그럼 요 칸에 요 20, 30이 이렇게 이 데이터가 이 x에 매치되고 2는 a에 매치되고 20은 a에 매치되고 30은 b에 매치되는 겁니다. 그죠? a 값이 이렇게 오고 b 값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프로그램 코드를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수를 판별을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수를 판별하는 거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무조건 소수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앞뒤 문장을 좀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입력받았습니다. 그죠? 어떤 넘버를 입력받고 그 넘버가 소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2부터 넘버 빼기 1까지 나누는 겁니다. 그죠? 현재 이 i가 넘버를 중간에 2로 나누어지면은 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소수가 아닌 거를 발견하는 순간 브레이크,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빠져나가고, 요거는 소수입니다. 또는 소수, 여기 그러면 빠져나가고 나서 소수가 아닙니다고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소수를 판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면 인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무조건 7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하면은 7은 소수이다라고 결정 바로 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은 그는 인자 없는 함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항상 7만 체크하려고 하면은 자, 그래서 함수를 프라임이라는 이런 함수를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죠? x가 이거 인자가 있습니다. 그죠? x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고 지난번에 여기 넘버가 이제 x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정의만 하고 리턴을 했는데 리턴이 이제 프라임이 0이냐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x가 우리가 여기서 x를 입력을 했지만은 우리가 뭐가 하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지금 넘버라는 값을 지금 안 바꿔놨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이거는 수행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에러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자, 첫 번째 거는 프라임 x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입력받는 파트. 요 자체를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지금 제가 그대로 요거를 갖고 온 겁니다. 그죠? define prime x, x랑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그죠? 요 루틴 안에.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여기 데이터를 입력받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라임인지 아닌지를 체크합니다. 그죠? 그래서 프라임하고 여기 이제 여기 내가 지금 함수를 정의했는데 여기 지금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number라는 값을 여기 입력을 받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이 number하고는 사실 다른 number인데 물론 같은 값이 되지만은 여하튼 다른 number입니다. 그죠?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에 number의 값이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number의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prime 하면은 요 함수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이 number 값이 x에는 갔는데 사실은 이 number는 여기에 입력받은 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적으로 에러는 안 나지만은 실제는 코드상에는 에러는 안 나타나지만은 실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을 못한 겁니다. 그죠?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프라임이다. 자, 여기에 값이 이제 프라임이 0 아니면 1이 리턴 되는 겁니다. 그죠? if 0이면은 즉 거짓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소수가 아니다. 1이면은 3입니다. 그죠? 소수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틀리다. 자, 그렇지만은 수행해보면 값이 같이 낮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자, 그래서 소수를 판별할 때 요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어떤 수, 증거지 입력을 하면은 3이 소수다, 4가 소수가 아니다, 5가 소수다, 소수가 아니다, 6이 소수다, 소수가 아니다, 이런 거를 쭉 판별하는 문제를 우리 지난번에 한 겁니다. 그죠? 요 문제를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루프를 포문을 바깥으로 했습니다. 그죠? 포문으로 바깥으로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한번 함수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함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define prime x 이렇게. 자, 요 파트가 전부 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요 파트가 전부 다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요 파트가 전부 다 함수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아까 전에 prime x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다가 number를 안 했지만은 이 number가 나왔기 때문에 에러가 났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줘야 되고, 이 자리에 x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죠? x가 들어가줘야 되고, 자, 이 x하고 요 x가 또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x하고 요 x는 서로 다른 x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x하고 선생님이 이 x 대신에 사실은 y를 써야 됐네. 그죠? 선생님이 여기에 y를 썼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죠? prime y. 그죠? y를 썼으면 이미 여기에 x를 제가 썼기 때문에 물론 요 x 바운더리하고 요 x 바운더리하고 요 바운더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변수로 인식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똑같이 여기 만약 이제 프라임이면은 거기에 데이터를 추가해 가지고 리턴 프라임 데이터 이 리스트를 이제 소스를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숫자를 입력하세요. 자, 그럼 숫자를 입력을 하고 나서 그 숫자를 프라임 넘버를 다 구했습니다. 그죠? 그 프라임 넘버가 전부 다 구한 리스트가 KKK가 되는 겁니다. 그죠? KKK가 되고, 그럼 KKK에 얘를 다 출력시키면 됩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프린터 KKK 이렇게 해도 됩니다. 프린터 KKK 이렇게 해도 문제없이 수익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수를 이렇게 판별해 보는 거. 자, 그 다음 제가 소수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각해 봐라는 건데, 이게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각한 소수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현재에 어떤 수가 있으면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은 현재까지의 계산한 소수의 값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까지의 내가 10 하면은 10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려고 보려고 하면은 10 이전에 9까지의 소수를 다 찾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10 이전에 있는 소수인 2, 3, 5, 7로 나누어 봅니다. 그죠?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누어 간 겁니다. 자, 이제 소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걸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수가 소수인지를 무조건 입력받은 수를 소수라고 가정을 하고 2부터 입력받은 수 빼기 1까지 나누어 가지고 나머지가 0이 아니면은, 즉 나누어지지 않으면은 소수이고 나누어지면 소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누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나누어지는 과정을 이 즉 2부터 이렇게 하면 2부터 어떤 숫자 넘버 빼기 1까지 쭉 나누는 겁니다. 그죠? 나머지가 0이면은 나누어지면은 소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프라임이면은 이게 1이면은 참입니다. 그죠? 1이면은 소수입니다. 1이 아니면은 소수가 아닙니다를 나타내는 거를 이 전체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함수를 요까지 입력받은 요까지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요까지를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define prime 해서 x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함수인지 아닌지 리턴은 값이 1이 되면은 함수이고 0은 함수가 아니다. is prime 요 값을 리턴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박스를 그린다고 하면 어떤 숫자가 입력이 되면은 35가 입력이 되면은 출력이 될 때 0 또는 1만 출력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입력을 받았습니다. 그죠? 입력받은 수를 number를 써놔놓고 이 number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프라임을 호출하게 되고 이 number 값에 입력받은 값이 만약 내가 35라고 가정하면은 35가 여기에 number가 35인데 여기 x 값으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 number가 x가 되고 여기 x number 자리에다가 이 x를 이렇게 인자를 다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is prime을 선생님이 받아왔는데 이 is prime하고 한 변수 이름은 같지만은 실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뭐 result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result가 참이면은 소수입니다. 소수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번에 소수를 판별하는 것을 이렇게 함수를 가지고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그 숫자 예를 들어서 100을 입력하면은 2부터 100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를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100을 입력을 하면은 여기 숫자를 입력하세요. 100을 입력하면은 2, 3, 5, 7 즉 2부터 100 사이에 있는 모든 소수를 이렇게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출력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프린트해서 프린트 데이터 하면은 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하면 데이터를 다 출력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리스트에 있는 값 한 개 한 개 단위로 이렇게 출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이거를 함수로 한번 만드는 거를 또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함수를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은 is prime 이 함수를 다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 자체를 숫자를 받아가지고 요 자체를 함수를 다 프린트하기 전까지 요거를 함수를 다 만든다라는 건데 이거를 함수를 입력하던 숫자까지 이 함수를 만들 때 이 x번을 반복을 하는데 이 number 플러스 1의 x번을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 x가 있기 때문에 프라임을 y 값을 이렇게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y 값이 어디 number 자리가 입력을 받으니까 여기에다가 y 자리만 값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y 자리 값만 넣으면은 나머지는 또 같이 이렇게 return prime data
여기에 소수, 찾은 소수 값들이 여기에 프라임 데이터라는 이 리스트에 값이 다 저장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받은 숫자가 프라임 넘버를 다 구하는 겁니다. 그죠? 프라임 넘버를 다 구하면 여기 KKK라는 게 여기 값을 리턴을 받습니다. 그죠? KKK라는 값을 리턴을 받아가지고 이 KKK를 다 출력을 하면은 이거는 KKK가 출력하면 이렇게 똑같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똑같이 출력이 된다는 거. 자, 이거는 각 항목별로 한 개씩 이렇게 출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소수를 판별하는 거, 모든 소수를 구하는 걸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울 소수를 구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거울 소수. 이제 그럼 소수를 판별하는,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요 define, 요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죠? 요거는 이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놔놓고, 거울 소수가 되려고 하면은 어떤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죠?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먼저 그 숫자를 지금 입력을 받았습니다. 만약 17이라고 입력을 했다고 하면은, 17이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소수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한번 호출했습니다. 그죠? 17이 프라임 넘버입니다. 그죠? 이면은 이제 프라임이 참입니다. 그죠? 참이면은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고, 만약 참이 아니면은 거울 소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참이면은 어떻게 하느냐? 참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17을 어떻게 숫자 17을 문자열 17로 바꾸는 함수를 수행하는 겁니다. 스트링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링이라는 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넘버 값을 여기서 제가 지금 13이라고 입력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3을 text1, txt1 문자열 13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문자열 13을 바꾸는 방법이 바꾸고 나서 거꾸로 해주는 거, 문자열끼리 거꾸로 하는 거, 1, 3을 3, 1로 바꾸는 작업. 그 자체가 여기에 text1을 이렇게 -1을 하면은 해당되는 문자열을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죠? 문자열을 거꾸로 된 이 31을 어떻게 정수를 나누는 거, 정수입니다. 그죠? 그러면 r_number가 사실은 이 넘버, 여기서 13을 만약 입력했다고 하면은 r_number는 31이 됩니다. 그죠? 그럼 31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r_number가 프라임 요 함수를 다시 여기서 호출합니다. 그죠? 소수이면은 이제 프라임이 참입니다. 그죠? 소수이면은 이게 거울 함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울 소수다. 안 그럴 경우에는 거울 소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만약 3이라는 숫자 한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3이라는 숫자 한 개 또는 15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151에 문자열을 거꾸로 만들면 이거는 151입니다. 그죠? 두 수가 거울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수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두 수가 같은 거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일단 거울 소수를 다 계산하는 것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봅시다. 3부터 1700까지에 있는 모든 거울 소수를 한번 출력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3부터. 자, 그러면 앞에 우리는 여기서 숫자를 입력받은 숫자인데 이거를 거울 소수이자 아니라를 이거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3부터 for i in range 3하고 1700까지 여기에 이거를 프라임 넘버 요 놈을 한 개를 입력을 받은 거를 3부터 1700까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1699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자, 거울 소수라는 거를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거울 소수라는 걸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만약 이제 프라임 예를 들어서 어떤 17이 소수입니다. 그죠? 17이 소수이면은
17을 문자열을 바꿔가지고 요놈의 숫자의 역수인 71입니다. 그죠? 71이 프라임 넘버이면은 거울 소수에게 append 한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append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리스트에 데이터를 하나, 거울 소수를 이렇게 추가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거울 소수를 출력을 하면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프라임 넘버 구하는 이 함수는 내가 지정해 놨습니다. 그죠? 지정해 놓은 거를 거울 소수에 append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이래가지고 이거를 출력시켜 보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하면은, 그러니까 3, 5, 7, 11, 13, 17, 31, 37, 71 이렇게 되는데 3, 5, 7 이거는 숫자가 한 개입니다. 그죠? 3은 3이 되니까 거울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역 또는 151도,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기능을, 프로그램을 추가하냐 하면은 여기에 is prime하고 i하고 r 언더바 넘버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을 때는, 즉 3하고 r 언더바 프레임 3을 역순으로 한 것도 3입니다. 그죠? 3이 서로 같기 때문에 같은 거는 거울 소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13 하면은 31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울 소수다라는 거. 자, 그렇게 코드를 바꾸고 요 코드만 추가하면은 이렇게 거울 소수 13, 17, 31, 37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3, 5, 7은 아닙니다. 그죠? 11도 거울 소수가 아닙니다. 그죠? 두 수라고 했으니까 11은 서로 거꾸로 해도 11이 되는데 두 수라 했으니까, 그래서 실제 거울 소수는 13부터, 그죠? 13하고 31, 17, 31, 3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 소수를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거울 소수를 1부터 1700 사이에 있는 모든 거울 소수를 이렇게 출력해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쌍둥이 소수, 쌍둥이 차가 2인 소수다. 소수끼리 차가 2면은 쌍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는 유사하다 이겁니다. 그죠? 차가 2인 수를 쌍둥이 소수다라는 겁니다. 3하고 5는 차가 2입니다. 그죠? 쌍둥이 소수입니다. 그죠? 또는 5하고 7 차가 2입니다. 그죠? 5하고 7도 쌍둥이 소수. 자, 그 다음에 이런 쌍둥이 소수만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3, 5, 11도 뭡니까? 11도 더하기 2 하면은 13이 쌍둥이 소수입니다. 그죠? 5도 더하기 2 하면 쌍둥이 소수가 되고, 7은 안 됩니다. 그죠? 더하기 2 하면 9가 되니까. 그죠? 자, 이는 17도, 그죠? 17도 더하기 2를 하면은 쌍둥이 소수가 됩니다. 그죠? 19가 되니까. 자, 19는 소수지만은, 그죠? 더하기 2 하면은 21이 돼가지고, 이거는 소수가 아니니까 쌍둥이 소수가 아닙니다. 그죠? 자, 쌍둥이 소수를 파이썬으로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가장 간단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 소수가 아니면은 제일 먼저 어떤 이 소수인지 판별을 합니다. 그죠? 소수가 아니면은 무조건 쌍둥이 소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소수인 것 중에 현재의 소수 더하기 2도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쌍둥이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쌍둥이 소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현재의 숫자 더하기 2가 소수면은 현재의 숫자하고 숫자 더하기 2가 쌍둥이 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듀얼 넘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하고 숫자 더하기 2가 소수인지 판별해 보는 거, 두 개가 다 이 숫자도 소수고 숫자 더하기 2가 소수면은 쌍둥이 소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쉽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 프라임 넘버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소수다. 그죠? 그럼 3하고 1700 사이에 쌍둥이 소수만 다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쌍둥이 소수만 구해보자. 자, i가 프라임 넘버가 1이 되고, 여기 is 프라임 넘버 1이고, i 더하기 2도 프라임 넘버 2입니다. 그죠? 그럼 i 프라임 넘버 1하고 프라임 넘버 2하고 and 두 개가 다 참이면은 and라는 연산자 둘 다 참이면은 쌍둥이 소수라는 겁니다. 그죠? 3하고 3 더하기 2를 한 거 5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3은 쌍둥이 소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dual number는 append 이 3을 이렇게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dual number를 출력해 보면은 이 프로그램을 출력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3, 5, 11, 17, 29 쌍둥이 소수를 다 찾았다라는 겁니다. 자, 차가 2인 소수를 쌍둥이 소수. 그럼 차가 3인 소수는 없겠죠, 그죠? 짝수계가 된다, 그죠? 차가 사촌 소수, 사촌. 차이가 4개 나는 거. 3하고 7은 차이가 4이므로 사촌 소수입니다, 그죠? 그 밖에 사촌 소수를 한번 찾아보면은 3, 7, 13, 19, 37 이런 것들이 사촌 소수입니다, 그죠? 사촌 소수인데, 자, 사촌 소수는 현재 지금 3부터 1700 사이에 사촌 소수를 찾으려고 하면은 현재 i 3이 이 프라임 넘버, 이제 프라임 넘버 요 놈도 참여해야 되고 i 더하기 4, 현재 3 더하기 4, 7도 프라임 넘버여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프라임 넘버 1도 참이고 이제 프라임 넘버 2도 참인 경우 AND 연산자, AND 했을 경우에 이 사촌 소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쌍둥이 아니고 사촌 소수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사촌 소수. 그럼 육촌 소수. 차가 6인 거. 뭐 쉽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육촌 소수는 뭐 5, 7, 11, 13, 17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i하고 i 더하기 6을 하면은 육촌 소수가 되겠죠. 여기서 프라임 넘버 i하고 i 더하기 6을 하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이 소수이면은 dual number라고 해서 이 dual number는 육촌 소수가 나옵니다. 그죠? 3, 7, 11 이렇게 육촌 소수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놔면은 프라임 넘버 하나를 만들어 놔놓고 내가 메인에서 여러 개를 불러가지고 계속 써먹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소피 제르뱅의 수라는 게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소피 제르뱅의 소수. 자, p가 소수고 2 곱하기 소수 더하기 1도 소수인 거. p와 2p 더하기 1이 소수인 게 소피 제르맹의 소수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p가 소수이고 p 더하기 2면은 쌍둥이 소수, p 더하기 2도 소수면은 사촌 소수, p 더하기 6이면은 육촌 소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또 몇 개의 소수를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는데, 소피 제르뱅의 소수는 현재 p에다가 p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한 거, 요것도 소수고 요것도 소수이면은 소피 제르뱅의 소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소피 제르뱅의 소수는 3, 5, 7 뭐 이런 게 소피 제르뱅의 소수고 여기 일반적인 소피 제르뱅의 수를 나타내 본 겁니다. 그죠? 자, 파이썬 언어로 짜보면은 여러분들이 is prime 2가 지난번에는 아까 i하고 어땠습니까? i 더하기 2, 뭐 i 더하기 4 이렇게 했는데 i가 아니라 2 곱하기 i, 그죠? 더하기 1 한 거, 이게 소수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is prime 2하고 is prime 1이 is prime 1하고 is prime 2가 소수면은 소피 제르뱅의 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3부터 1700 사이에 소피 제르뱅의 수를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페르마 소수라는 게 있습니다. 페르마 소수. 2의 n성 더하기 1. 이게 소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을 보면은 2의 1성이면은 2입니다. 그죠? 2의 2성은 4입니다. 그죠? 4 더하기 1은 5가 됩니다. 그죠? 이 5가 소수입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소피 제르뱅의 소수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 F1일 때도 해보고 2일 때도 해보고 3일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베르마의 소수입니다. 베르마의 소수 3, 5, 7 요런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프라임 넘버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자, 2의 n성 하면은 import mass를 해가지고 power라는 이런 함수를 불러가지고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워라는 함수를 불러가지고, 물론 내가 이거를 파워라는 함수를 안 부르고 내가 나름대로 쓸 수 있는데, 2의 파워 2의 i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2의 i승을 수학적으로 파이썬 언어로 POW 하고 2,i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넘버가 파워의 2의 영성입니다. 그죠? 처음에 2의 영성입니다. 그죠? 자, 2의 영성, 여기, 요 넘버가 그러면 2의 영성이니까 1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값은 그러면은, 자, 2의 1성이고, 자, 2의 영성, 요 놈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파워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의 2의 요 넘버가 방금 여기 0이었습니다. 그죠? 파워 2의 영성에, 그죠? 2의 영성에 이렇게 해서 더하기 1을 한 요 값이 소수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이게 소수이면은, 저 2의 1성이 소수이면은 이 소수는 저 파워의 2의 1성은 베르마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2의 1성은 베르마수에 이렇게 증가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즉 베르마수는 이렇게 2의 n성 더하기 1 요걸로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들어가 가지고 베르마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요거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5를 이었으니까 0일 때도 한번 수행해보고 1일 때도 수행해보고 2일 때도 수행해보고 3일 때도 수행해보고 4일 때도 수행해보고 0일 때도 수행해보면은 값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1일 때는 5가 나오고 2일 때는 17이 나오고 3일 때는 257이 나오고 여기 이제 4까지 됩니다. 그죠? 4까지 때는 65,537이 되는 겁니다. 그죠? 5 되려고 하면 여기 이제 6을 이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거를 여기에 10 이어가지고 하면은 값이 한참 수행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게 내가 컴퓨터의 메모리의 한계, 이런 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마 소수를 큰 소수는 실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르센 소수. 메르센 소수가 어떻게 하냐면 2의 n성 빼기 1, 2의 n성 빼기 1의 이와 같은 꼴의 소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꼴의 소수다. 이거는 큰 소수를 찾는 거에 많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하고, 지금까지 51번째 메르센 소수를, 52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이 메르센 소수에 들어갈, 즉 2의 요 i 자리에 2의 n성, 이 자리에 들어갈 2의 n성에 들어갈 2의 n성 빼기 1 들어갈 자리 n입니다. 그죠? n이 2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13일 때, 17일 때 이렇게 메르센 수를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메르센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www.mersenne.org 해서 프라임 넘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지금까지 메르센 수에 찾은 가장 큰 소수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메르센 수를 예를 들어서 2의 여기에 2의 2성 빼기 1, 그죠? 요 P입니다. 그죠? 2의 3성 빼기 1, 그죠? 요 수가 메르센 수를 계속 찾아나가는 법칙입니다. 그죠? 이 법칙을 찾아가서 요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가장 큰 수가 지금 51번째까지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51번째까지 찾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 가장 큰 수를 한번 찾아보는 거. 자, 제가 만든 알고리즘은 이 가장 큰 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컴퓨터를 가장 큰 수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프라임 넘버를 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혹시 메르센 수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메르센 수, 여기서 3, 7, 31, 127, 8191, 13만 1071, 그 다음에 52만 4287. 요는 메르센 수를
찾아보는 거를 직접 여기 프로그램을 해본 겁니다. 그죠? 자, 메르센 수에 이렇게 처가 충하는데 여기에 2에서 32까지 한 겁니다. 그죠? 요 숫자를 계속 이 소수를 계속 여기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자, 이 넘버 시키는 게 만약 프라임 넘버이면은, 자, 요 수가 프라임 넘버이면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메르센 수의 2의 i성이 넘버입니다. 그죠? 2의 i성. 2의 i성 빼기 1이 소수여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의 i성, 이 넘버가 여기 2의 i성 빼기 1, 요 놈이 이제 프라임 넘버라는 거예요. 그죠? 프라임 넘버면은 메르센 수에다가 값을 append해라. 방금 넘버 빼기 1을 한 겁니다. 그죠? 즉 2의 i성 빼기 1을 한 거를 해라 라고 하면은 이게 메르센 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한번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은 8촌 소수를 찾는 거, 요 프라임 넘버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8촌 소수를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세요. 8천 소수를 만드는 거를 해보세요. 2천 소수, 4천 소수, 6천 소수, 8천 소수. 파이썬으로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소수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수들도 여러분들이 소수를 한번 정의해 보고, 선생님이 뭐 메르센 소수나 소피 제르뱅 수나 페르마 소수나 여러 가지 소수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참고서나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수를 한번 찾아보면서 소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한번 읽고 소수에 관련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자신이 만든 소수를 실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과제함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번 주 온라인 강의를 선생님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소수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고 이 소수에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소수를 한번 소수끼리의 어떤 연관관계를 서로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